자, 63쪽. 이 소정골은 허망한 생각에서 참된 생각을 보이다. 이분이 적어놓은 소녀복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서로 합하여 조화된 현상과 합하여 조화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나 마음은 아직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은, 보는 주체는 나죠. 그죠?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다.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이 문제예요. 지금 나 뒤에 나의 배경이 되는 마음이 있느냐? 나 뒤에 나의 배경이 되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 유식에서는 말라식 배우에 뭐가 있어요? 아니야식 있죠. 그러니까 나를 배우에 두는 뭐냐면은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 그거죠. 이 다른 말로 보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보는 주체는 나라는 관념이지. 나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이 보는 주체인데, 그 보는 주체의 배우가 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는 보는 성품이 있다. 밝은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것이 앞에 나라는 보는 주체는 가하고, 뭐냐면은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진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심을 듣고서는 더욱 의욕이 짙어집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서 지혜의 눈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깨닫는 마음이 밝고 맑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소서. 아나니 말을 마치고 슬피 울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를 올리고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러 하였다. 그때 여기서 내가 사족 될 말은 많지만 사족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세존께서 안왕과 여러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큰 다라니와 모든 산마제의 오묘한 수행 방법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기억력은 강하나 다만 많이 듣는 것에만 힘썼고, 일반적 아난에 대한 해석이죠. 일반적 아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기억력은 강하나 알았을 때 이제 후대에 들어서 그렇지만은, 아난에게 기억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아난은 일단은 부처님 시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그래서 수다원가는 증득해, 경전상으로 보면은 수다원가는 증득하였으나 사다음 아남 하는 본격적인 자기 욕망에 대한 수용이 모자랐습니다. 본격적 자기 욕망에 대한 수행이 모자랐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시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소위 해서 심사를 여의해야 되잖아. 심사. 우리가 선정의 단계로 보면 심사를 여의해야 되는데, 심사를 여의지 못하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정생희락지, 그 다음에 이희묘락지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많이 해서 사마타를 미묘하고 정밀하게 비춰보는 것에서 아직 마음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없으니 너는 자세히 들어라 라고 해서 일반적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난에게 있어서는 부처님 옆에 모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었지만은, 요러한 또 어떻게 큰 어른 옆에 있으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나중에 물론 대반열반경에서 아난에게 베푸는 자애는, 부처님의 자애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난이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중에 결집할 때 그런 결집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외울 때, 암송할 때, 즉 카샤파 존자가 부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결집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결집하기 직전에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해안을 얻어서 이제 결집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설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반열반경에서 나오듯이 아나한에게 부처님께서 사다음 아나함의 과정을 쭉 거치게 해줬기 때문에 결집하기 직전에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셋째 줄입니다. 이를 분별하여 보여줄 것이며 또한 장래 번뇌를 끊지 못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보리의 가업을 얻게 하리라. 아나나, 모든 중생이 세간을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망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이 장소에 따라 발생하여 업보에 따라 흘러 전전하기 때문이다. 윤회라고 했지만 쌈사라, 같이 흘러간다는 뜻이 쌈사라. 윤회라는 말에 워낙 산스크리트 빨리의 원문은 쌈사라, 같이 쭉 흘러간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윤회라는 것은 업의 과정에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릇된 오류의 반복이라고. 그릇된 오류의 반복이 뭐냐니까 탐진치의 반복이에요. 탐진치의 반복. 내 껍데기나 뭐나 이게 조건은 다 달라진다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탐진치의 오류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게 이제 윤회입니다. 윤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탐진치는, 그 탐진치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라고 나는 절대같이 믿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믿는 거하고 당연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믿는 거는 내하고 그 대상의 격차가 있어요. 시간적 격차도 있고 공간적 격차도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자식을 믿는다라고 하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왜냐하고 공간적 격차도 있고 시간적 격차도 있잖아. 근데 내 자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탐진치는 내가 그렇게 생존한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화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욕심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뒤바뀐 분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뒤바뀐 분별 이야기하면서 은경 안에서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설명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되었고 제공되었던 자료들이 말만 바뀌어서 여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일러 두 가지 망견이라 하는가? 첫째는 중생의 서로 다른 업인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요. 업인해서 별업 해놨잖아요. 별업. 그러니까 개별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개별업이 있어서 허망하게 보는 것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같이 중생들이 대체로 그와 같이, 즉 개별업이 아니고 집단업, 집단업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업과 동분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유식 배울 때 그러니까 유식 배울 때 참 이게 아레아식을 설명할 때 재밌는 게, 아레아식을 장식이라 그러잖아. 이숙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 또 뭐 하나 또 뭐? 시험, 이숙, 종자식, 그렇지. 장식, 이숙식, 종자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레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아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유식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뒤에 배후에는 나라는 관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나라는 거냐면 나는 본다. 주체니까. 주관이니까. 근데 그 배후관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로 장식, 그 다음에 이숙식, 종자식 이렇게. 장식은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장식을 표현할 때는 능장, 소장, 집장 이렇게. 능장, 소장, 집장. 장식의 핵심은요. 능장입니다. 능장. 능장이라는 것은 아레아식의 범위가 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그 뭐냐면은 배경이 무한을 배경으로 아이고 연보를 오래 하고 나면은 기도가 열려가지고 물을 삼켰는데 거기 자꾸 기도 들어서 그래서 사례가 막 걸려. 저보고 막 기침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고질입니다. 직업병이네요. 예, 직업병. 그래서 제가 직업병이 두 가지가 이제 기도가 좀 벌어져가지고 이 사례가 잘 걸린다는 거하고 무릎이 안 좋다는 거하고 이게 이제 그거지. 맨날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머리는 너무 안 써서 아직도 어리석고 지혜는 얄팍해서 아직도 잔머리 굴리고 뭐 그래서 합니다. 조심하십니다. 또 그래 이야기하면 또 미안하잖아. 자, 그래서 장식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능장입니다. 능장. 그 나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장식의 다른 식, 즉 이숙이나 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장이나 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식의 핵심은 창고 장자인데 그 창고의 넓이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자, 두 번째 이제 설명은 좀 하고 이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숙. 이제 그 이숙이라는 것이 그 장식이라는 것은 무한에 뭐냐면은 수렴되면은 그래서 극대를 이야기해요. 극대. 이숙이라는 것은 다르게 읽는다는 이야기하거든. 다를 이자에 익을 숙자니까. 다르게 읽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업인 과보를 이야기하려고 이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인 과보를 이야기하려고 이숙을 이야기해요. 즉 윤회를 이야기하려고 이숙을 이야기해요. 윤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윤회가 양상이 서로 다르게 개별적으로 뭐냐면은 익어가는 것들. 물론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집단적으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일단 우리의 관심은 개별적인 데 있으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다르게 업인가보를 받는다는 것이 이숙식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게 종자식이죠. 종자식. 이 종자식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인으로 인해서 동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종자는 개별적인 거요, 보편적인 거요? 말만 딱 들었을 때 종자라기가 나라에는 종자와 해연심의 종자는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게 이상 욕 같다. 그러니까 나라 이게 종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씨앗을 표현했지만은 나라의 심리적 계기 가능성과 해인심의 심리적 계기 가능성은 다르죠. 계기 뭔가 일어나는 시발점 계기 그다음에 가능성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 가능성은 다르죠. 이제 그게 종자입니다. 종자. 근데 이 종자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배웠죠? 업종자, 명언종자를 배웠죠? 업종자는 개별적입니다. 업종자는 개별적.
근데 명언종자는 개별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명언종자는 보편적입니다. 명언종자는. 즉 명언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나 집단의 관념, 구체적 관념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나 말, 언어 등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개념은 누가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합의된 걸까? 알게 모르게 합의된 거지. 알게 모르게 합의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말도 알게 모르게 합의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마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 지역적 특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짜장면이 맞아, 자장면이 맞아? 사람들은 짜장면 하는데 아나운서들만 자장면 한다? 왜 그러냐면 아나운서는 표준말에 자장면을 써요. 표준말에 국어사전에 자장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짜장면이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 자장면이 맞아, 짜장면이 맞아? 이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존주의에서 지적하는 뭐냐면은 실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합의된 관념, 즉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선행한다는 착각에, 즉 여러분, 표준말이라 먼저 정해졌을까? 안 그러면 말들을 쓰다 보니까 요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게 표준말일까? 요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게 표준말이에요. 우리나라 표준말은 서울 사람들 중산층이 쓰는 말이래. 우리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중산층이 나 몰라겠네. 그럼 우리 표준말 없어지는 건가? 그런 것들은 싹 다 나중에 정해지는 거잖아. 나중에 학자들이 뒤이어 마치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해석이 표준말이든 뭐든 그런 거지. 근데 말은 처음에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났겠지.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났겠지. 당연히 말이라는 것은 표준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언이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이 모여서 그것이 합의되고 나중에 표준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언종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나갔는데, 이 명언종자라는 건 보편적인 겁니다. 내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종자가 두 가지 종자가 있어. 어떻게? 개별적 종자가 있고 보편적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자의 참 내용은 이게 더 설명하자면은 아주 재밌는데, 이게 찰나생 찰나멸을 뭐냐면은 포용하면서도 극복하려는 게 종자의 핵심이거든. 찰나생 찰나멸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은 그대로 유지돼요. 찰나가 지간에 달라져요. 찰나지간에 달라지잖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누문경도 읽는 사람들은 찰나지간에 달라지는 마음, 그거는 본 마음이 아니고 원래 마음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대로라는 것을 뭐냐면은 그대로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믿거나 그렇게 뭐냐면 추론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되는 것이지,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신을 전제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야 기독교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이야기돼요? 신을 전제. 여러분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헷갈리지?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하는데 저는 야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믿을 만한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그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믿음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많잖아,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합치면은 불교 신자보다 많아요. 불교 신자 중에 신 믿어요, 안 믿어요?
전부 신자는 3분의 2가 신이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오늘 산신각이 엎어지고 용왕이 엎어지고 뭐 오늘 정초 신중기도 한다 가지고 막 예? 한단 말이야. 왜 그러면 그게 전제되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 근데 나 전제하지 않거든. 내가 즉 마음이라는 본마음이라는 것도 그거 전제해야 될 거잖아요. 본마음이라면은 간단해요. 기독교 신이 있다면은 어떤 야외 하나님이 됐든 뭐가 있다면은 나타나면은 예? 나타나면은 그 뭐 논란의 종지부를 찍잖아. 끝나잖아. 근데 안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이야기가 돼. 마음도 마찬가지요. 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막 자기들 설명하고 뭐 어떻게 뭐 깨달아라 처음 해봐라 뭐 내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유식처럼. 유식은 본 마음을 전제하느냐?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공성이 있대요. 색즉 시공이래요. 색즉 시공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유활동을 한 이래, 부처님이 법을 설한 이래 색이 먼저 우리한테 드러났지 뒤에 색으로 인해서 공을 깨닫습니다. 공성이 전제되지 않았어요. 색으로 인해 깨닫는 게 공성입니다. 색으로 인해 공성을 못 깨달았지. 왜냐하면 색은 있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색이 색즉 시공하면 색은 있는 거예요. 색은 무자성이야. 색은 무자성입니다. 색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색이 공이 되면 공 자체도 공입니다. 공도 공입니다. 그 유마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사리자 문지품에서 그래 이야기 공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공도 공이라는 이야기는 공이라는 관념 자체도 무자성이야. 공이라는 자체 그 자체도 무자성. 맞죠? 그게 공에 무슨 자성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 0이 혼자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자성이 아무것도 없지. 숫자 0은 항상 어떻게 드러난 숫자에 의해서 어떻게 성격이 규정되는 거지. 숫자 0이 1 뒤에 오면 10이 되는 거고 1 뒤에 숨으면은 숨을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잖아. 1이라는 의미를 더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숨어야지. 1에 집중하려면 1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잖아. 뒤에 한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몇 개 붙는 게 좋아? 계속 붙는 게 좋다며. 그리고 뒤에 공이 많이 붙을수록 우리는 지금 세속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요. 그게 공이라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쓸모작도 없이 숫자 1만 딱 드러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뒤에 막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공이란 말이야. 무자성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것이 색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한테는 있다라고 보이지만은 색도 그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왜? 미시적으로 가면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가면은 찰나생멸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가면 찰나생멸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요. 찰나멸하는 종자밖에 없어요. 찰나멸하는 종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아레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아를 이걸 뭐냐면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 데 슬기로운 일입니다. 내가 아까 장식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한. 우리 개별 업으로 봅시다. 개별 업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개별 업이 참 수승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습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봐.
그런데 마치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 좋다고 하지만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안 했어 봐. 체륜이가 종이 안 만들어냈어 봐.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안 만들었어 봐.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봐. 내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겠어요? 보잘것없는 능력이겠어요? 개별업은 보잘것없어집니다. 개별업은 보잘것없어진다. 그 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시대 시대에 태어났답시다. 머리 좋은 게 나을까요? 힘센 게 나을까요? 예, 무식하고 발다리 단실한 게 원시시대는 더 잘 살아남아요. 예. 근데 왜 머리 좋은 게 중요해요? 머리 좋은 게 중요해요? 그게 식이라는 것이 나 안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언어는 내가 습득한 거예요. 어느 일부가 습득한 거예요. 우리 전체가 습득한 거예요. 우리 전체가 습득한 언어,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널리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한대라는 얘기야.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개별로 소유가 안 됩니다. 왜?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로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언, 훈숙, 종자는 엄청나게 보편성이에요. 그것을 장식 다 담아요. 마음은 식은 내한테 심층심층식에서 아래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아식은 내 개별 안에서 종자로도 활동하지만은 내 개별의 양상의 이숙으로 드러나지만은 보편적으로 장식이기 때문에 내 개별 안에서 종속되지 않고 내 개별을 초월해 있는 것이 마음이야. 초월해 있는 것이 마음. 그게 장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식이라. 그거 설명 안 되면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만 물론 본만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착각하지 마시라.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었어서 어디 구속대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눈 감고 앉아가지고 자꾸만 벽 보지 마. 눈 뜨고 사람 봐야 돼요. 마음 공부하려면은 눈 뜨고 사람 봐야 마음 공부가 되는 겁니다. 눈 뜨고 세상 봐야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은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래아식에서 장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뭐 육조 당경에서도 나오고 뭔도 이야기 나오지만은 한번 장면 봅시다. 마음이 오염됐어. 그래서 오염물을 쫙 치우면 깨끗해지겠어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타당하지. 마음이 있다면은 오염물 치우면은 깨끗해지겠지. 마음만에 깨끗한 영역이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내가 지금 안 좋으면 더 아파지잖아. 현재 아픈 기억이 내가 현재 처지가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더 처지가 안 좋아지면 그 아픈 기억은 더 아파지잖아. 근데 그 아픈 기억이 내가 지금 더 나아지면 아픈 기억은 아파요? 아니면은 그때 그 역경을 극복해서 참 번뇌적 보리라고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의 고생이 아니라 참 고진감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의 뭐냐면 힘듦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빛났을까? 그 아픔이 가장 빛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내 현재의 마음에 따라서 그 아픈 기억이 달라지잖아. 아픈 기억이 달라집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픈 기억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나한테 느낌이나 가치는 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치워져요? 안 치워집니다. 왜? 집장이기 때문에.
안 치워집니다. 생각 안 한다고요. 어이, 그게 심리적 상태에서 억압이라 해서 안 좋은 거라니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구, 마음이 필드가 깨끗한 데가 있어가지고 더러워졌으니까 쫙 지금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마음이 뭐야? 달라지기 이전의 마음을 뭐해요? 기억합니다. 왜? 집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은 소장, 가려내서 받을 수 없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아무리 미세한 사태도 받아들여요. 종자에서 아무리 미세한 사태도 받아들인다. 여러분, 종자로 보면은 종자가 왜 아래아식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종자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 위의 종자, 이렇게 한자로는 이야기를 위의. 위의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태도에서의 몸버릇이 있죠. 몸버릇, 몸습관이 있잖아. 예? 그게 위의 종자란 말이야. 위의 종자. 내한테 지금 그 버릇은 당연한 나로 돼 있지. 자, 나라는 관념에 나는 보잖아요. 나는 봤을 때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 이후의 사태가 나는 보는 거지. 근데 그 주체 이전은 몸버릇이 있지. 나라는 관념 이전에. 예? 몸버릇이 있단 말이야. 항상 나라는 관념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몸버릇이 있잖아요. 그 몸버릇이 어떤 사람은 공교종자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탤런트한 부분이 있잖아. 여러분들 안에서의 탤런트라고 얘기하고 달란트라고 이때는 이야기하지. 달란트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달란트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이상하게 또 그런 거 같아. 그런데 그러한 재능들이 있는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 난 손재주 있는 사람 부러워요. 나는 참 손은 곱상한데 진짜 손재주는 꽝이야. 내 손 보고 막 피아노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데 꽝이야. 안 돼. 되는 거 없어. 되는 거 있어서 내가 벌써 그거 했지. 그거 안 하고 가겠어요. 내가 참 이게 뭐냐면 박복한 재능으로 겨우 한 달에 연불 좀 하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있겠어요. 근데 다른 재능들도 있잖아요. 각자 몸에 육체적 종자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 공교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주관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해서 신통 종자라고 있어요. 신통 종자. 그 신통 종자가 뭐냐면은 마음씨예요. 마음씨. 마음씨가 소위 해서 소통 잘하는 마음씨가 있고 그게 신통입니다. 그죠? 지만 하는 마음씨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씨 하면은 통상 내성적, 외향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요즘은 또 MBTI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 따라 막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신통종자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마음씨가 있거든요. 마음씨가 뭐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저도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생각과 생각에서는 비판적인데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것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있다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든 가능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래 가능하고 저렇게 하면 저래 가능하지. 어제 그냥 어떤 보살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 시험 치는데 관운이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내일까지 답해줘야 된다. 돌아가시겠다. 큰 숙제다 지금. 관운이 있대야 돼 없대야 돼.
긍정적으로? 여기 긍정적.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 용기 주는 이야기를 해야죠. 뭔가 젊은이가 아니 계획가 뭐 관운이 있냐 없냐 뭐 사주팔자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젊은이가 꼼지락거리면서 해볼라 그러잖아. 그 해보려는 것에 의해서 용기 내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시도라는 것은 젊을 때 시도라는 것은 소위 해서 모험적 시도 내지는 만용 말고는 어떤 시도든 그거는요 훌륭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용기를 어떤 식으로 북돋아줘야 되느냐 라는 것이 사실상 뭐 어른으로서의 그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씨가 어떠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면은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안 하고 싶고 뭐 해태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마음 자세가 그게 신통종자입니다. 이미 나 이전에 그게 배우적으로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숙종자입니다. 이숙종자. 이숙종자는 여기서는 이숙종자. 우리가 마치 성격 같은 거. 성격 같은 것들. 한 집에서도 성격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 배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아니 멋있잖아. 이 똑같은 중세기의 불교인데 너은경하고 차이로 나누면 몇백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멋있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딱 뭔 마음이 본 마음이 있다라는 이런 단정은 참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마음에 우리가 아레아식 나라는 관념 배후에는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식이라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이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천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은사입니다. 이게 지금 전제된 거예요.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전제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위 이야기해서 유식 불교는 대승불교의 전제인 공성을 위하지 않았어요. 공성을 위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장식,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무한에서 개별적 한계는 있잖아. 개별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 무한적 보편이 타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건 개별적 문제죠. 보편은 명언훈습종자 같이 계속 그것을 상속시킵니다. 종자 상속을. 내가 그 상속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명언훈습종자는 계속 상속돼요. 뭐 종자 상속. 생멸이라는 것을 상속으로 해서 극복하는데 상속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이숙. 내가 지금 요번에 한계는 요거였지만 다음에는 이 한계를 넘을 설 수 있는 게 이숙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종자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해서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심리 안에서 디테일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망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개별업에 따라서 동분, 보편적인 그 뭐냐면은 그 업에 따라서 분별에 따라서 세상을 허망하게 보지.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말로 초기 불교에서는 별업을 유신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분을 개금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금치라고. 그 안에서 헤매는 것을 회의적 의심하는 나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안에 내용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말이 많아질 뿐이에요. 결국 문제거리는 이런저런 마음의 더 깊은 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유신견 개금치라고 이야기를 했든 여기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유신견 개금치는 뭐에 만들어져?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져.
욕망에 의해서. 유신견, 나라는 몸이 있다는, 몸이 있다. 에? 내 직접 경험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업에 의해서, 생존업, 더 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에 의해서 유신견, 그 유신견을 보호하는 것이 계금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금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 자식들이 나가래요, 집에 가만히 있으래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계금치입니다. 나라에서도 막 지금 문자 메시지 떠오고 막 괜히 그냥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대중교통 이야기하세요, 가급적 막 오잖아. 근데도 오늘 왔잖아. 오늘 나 저 너보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아이고 나이 아흔대 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 겁나죠. 근데 오셨단 말이야. 그 오신다고 나 자연보살도 온 거 보는 게 깜짝 놀랐다. 오셨단 말이야. 그렇게 오시는 것이 계금치 속에 있는 거야. 유신견에서 더욱더 유신견이 더 뻗친 상태야. 그렇죠. 나는 갈 수 있고, 내가 개별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거 뭐 충분히 가지 뭐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다 그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것이 거꾸로 자기는 그렇게 실컷 이 눈바닥에 걸어와 놓고 자식 늦게 들어오면 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자식 늦게 들어오는 거는. 자식도 어떻게 유신견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새벽 12시, 밤 12시가 지나도 택시 타고 되고 뭐 충분하거든. 내가 지금 근무도 아무 상관없고. 그때 내가 해주는 이야기 있잖아. 지는 젊을 때 안 늦었나? 맨날 그 잔소리 들어놓고, 지는 저것만 말 안 들어놓고, 지가 엄마 되니까 내 말 들으래.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별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딱 그게 있잖아. 개별업이나 동분이나 사회적 관념이나 우리 집단 안에서의 관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견이지. 왜? 욕망에 의해서 제지되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욕망이라는 것이 악의, 내 보호 기능 안에서는 악의까지 간다. 즉 우리가 분노화라는 놈이 초기불교가 훨씬 더 정확해요. 유식에서 그 이야기 못 듣잖아. 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유식 몇 하잖아. 저하고도 지금 해신밀경 읽었잖아. 유식 소유경전 읽으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어디 찾아봐도 화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악의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악의를 뭐냐면, 즉 자기 보호 뭐냐면은 기제 중에서 가장 감각적인 게 악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게 악입니다. 그것을 넘지 않으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진짜 보편적 가치인 아라한가로 들어가지 못해요. 아라한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놈을 제외하고, 즉 아나함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다함 아나함에서, 수다원에서는 의심을 만나고, 사다함 아나함에서는 악의를 만나는, 욕망과 악의를 만나는데, 그 욕망과 악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보편적 추구가 가능하다? 보편 마음의 추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그냥 이상일 뿐이지. 마치 평화가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듯이. 지금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그냥 러시아 전쟁 그만해야 되고 평화로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평화로우라고 말만 하지 자기 이득 취하기들 바쁘잖아. 자기 나라들이나 자국적 이익을 취하기 바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평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구현돼 본 적이 없어. 말만 있지 계속적으로 뭐만 해? 이기적 행위만 계속 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언어에는 근접하지도 못한 채 이상의 가면을 쓰고 뭐야? 이기적 형태를, 자기 이익적 형태를, 집단적 이익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 내지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적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제가 별업, 동분 두 가지 언어를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식 끌어다 붙이고 내지는 초기 불교의 오화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가면은 능경은 성공한 경인데 이 정도밖에 안 하고만 해.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저것도. 자, 동분들이란에 허망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서로 다른 업인에 의해서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안 하나. 세상 사람들이 눈병이 생겨 눈이 붉어지면 밤에 등불을 볼 적에 또 다른 둥근 그림자가 생겨서 5가지 색깔이 중첩으로 나타나. 눈병이 뭐 생긴 사람이 세상에 바로 보일 리는 없죠. 흐릿하게 보이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밤에 등불을 밝힘에 따라서 나타나는 둥근 그림자는 이것이 등불의 빛이냐 그러면 보는 사람의 빛이냐. 그러니까 지금 눈병이 걸린 사람이 보는 것은 그 등불의 빛이에요. 안 그러면은 보는 사람, 내 지금 보는 사람의 빛이에요. 당연히 보는 사람의 빛이지. 우리가 뭐냐면은 중세를 넘어서 가지고 서구 합리론에서 물 자체를 찾고 싶었으나 물 자체는 찾아져요. 나중에 현상학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물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건 싹 다 반사죠. 빛이 반사된 거고요. 소리가 반영된 거고요. 직접적인 거 없습니다. 직접적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다 반사입니다. 반향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태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태 그 자체를. 내가 청정신을 봤다지만 청정신 그 자체를 본 거예요? 청정신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이야기하면 시시각각으로 청정신도 변하고 있고, 내가 껍데기를 본 것이 쏘갈탱이까지 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청정심이라는 지금 사람은 빛에 의해서 반사된 모습이지 그 자체의 모습은 내가 파악할 도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눈병이 걸린 거야. 나의 문제야. 안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무명이야. 세상은 그렇게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를, 대상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 자체도 그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눈병 걸렸다고 이야기지. 이야기를 또 가봅시다. 안 하나. 이것이 만약 등불의 빛이라면 눈병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그와 같은 현상을 보지 못하고. 그게 등불이라면 눈병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 둥근 그림자는 오직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느냐. 만약 그것이 보는 주체의 빛이라면 보는 주체는 이미 빛을 이루었으니 저 눈병 걸린 사람만이 둥근 그림자를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해. 자, 보는 주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눈병 든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는 주체라는 것은 다 병들었다고 얘기하죠. 주체, 주관은 다 다릅니다. 주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주관은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개별적 관념, 개별적 주관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그 개별자들이 그 사태 앞에서 동의할 수 있지. 사태 앞에서 동의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사태 앞에서도 내가 앞에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차이가 나잖아. 뒤에 있는 사람 뒷모습만 보일 거고 앞에 있는 사람 앞모습이 보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구야, 피카소 여자들 쪼개놔붙잖아. 그림을 얼굴을 다 펴놔붙잖아. 평면도로. 피카소 나쁜 놈이야. 그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그놈 남봉꾼이고 여성 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여성 편력 이런 언어도 쓰면 안 돼. 그 당하는 여성은 멋이 좋겠어. 그 나쁜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예술한다 치고 이렇게 쪼개놓은 걸 그것도 그림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피카소 그림이네. 좋긴 뭘 좋아. 근데 어쨌든 간에 쪼개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어떤 모양을 볼 때는 그것도 다 펴놔야지. 그 사람 시각은. 어?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평면도 딱 표현해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냥 2차원 안에서만 펴놓지 않는 사태만 보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랐을 때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원적 지각 사태지. 3차원을 지각하는 거잖아.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3차원을 지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은 여러분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을 벗어난 존재야. 벗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정의 한 모습이지. 한 카트잖아.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여러분들을 보려면 집에서 여기까지 쭉 최소한 오는 모습까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겠지.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계죠.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게 그 한계를,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사유입니다.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사유인데 지각의 한계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유가 종속되려고 그러지. 사실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에 있어서 그 사실이 주관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 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 했잖아요. 진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통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숙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편견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편견일 수밖에 없고 쪼가리지. 에? 진실은요. 진실이에요. 편견과 오만이라 해야 되나? 영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면, 소설 제목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진실은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과 진실은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지. 사랑은 애착일 뿐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지. 그래서 사랑과 진실에서 사랑을 해요, 진실을 찾아요, 맨날 싸워요. 드라마 보면 맨날 싸우잖아. 옛날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 막 오래 했잖아. 누가 나온지 기억도 안 난다마는 그 제목은 그대로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것대로 파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병든 것이 아니라 한계입니다. 한계. 요것을 극복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든 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온전히 그대로 있는데 눈병이 나가지고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나 없어요. 자기라는 주관적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입니다.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맨 아래죠. 또 안 하나. 만약 이 둥근 그림자가 등불을 여의고서 따로 있다면 마땅히 곁에 있는 병풍과 휘장과 의자와 다리를 볼 적에도 둥근 그림자가 생겨야 하며, 다른 거 볼 때 빛하고 파장하고 다르니까 그림자가 다르게 생기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설명들은 대단한 설명이 아니야. 대단한 설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유식 이야기할 때 장식, 이숙식, 사량식, 종자식 이야기할 때 그 설명보다 지금 못하잖아. 지금 이 전개가. 갑자기 어떻게 중국 사람들 유식 불교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여. 법상종. 왜? 중국의 가장 천재가 현장. 당나라 시대, 당나라 현종 시대 가장 천재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나란다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16년인가 뭐 그동안 배워와서 다시 돌아온, 그래서
가장 중국 시대의 천재이고 지식인인 현장에 와서 받아들인 불교가 유식불교이기 때문에 법상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법상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그 다음에 현장은 그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그냥 현장 시대에만 꼽히다가 말았지.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런데도 그 여운이 쭉 있죠. 그 한곁에 여운들이 이런 뭐냐면은 능언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야 이거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른 거 없냐 했을 때 열애장계 계통의 경도 받아들이고 불성계 계통의 경도 취합해가지고 이래저래 가 실행불교가 되기도 하고 선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해서 이 파생들이 일어났을까요? 이해 못해서 파생들이 일어났을까요? 이해 못해서 파생이 일어납니다. 장식인이 이숙식인이 종자식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번역을 진짜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명맥이 뚝 끊깁니다. 법상종이 당나라 시대에. 그래서 뭐로 바뀌냐면 화엄현학으로 바뀝니다. 화엄현학, 도교하고 결합된 현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의 뭐냐면 지성불교, 즉 머리 쓰는 이론불교에서는 화엄현학으로 가는 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화엄현학은 글자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엄경 말고 화엄학은 굉장히 한자가 어려워요. 중국에 그냥 고한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경어선사란다 아니네. 임재록만 보더라도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데 장자에서 막 다 따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래 어렵냐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성들이 그 한자 어려운 걸로 다 표현을 하고 거기서 따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지성의 자랑을 합니다. 그 한자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재종 일파를 만들어서 선종으로 되고, 그래서 막 소수의 뭐냐면 이론가들과 다수의 실천가들이 생기는 것이 당나라 말기의 우리가 뭐 조사전 시대 내지는 화엄학의 시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즉 인도불교를 제대로 발휘받아들이면서 자기대로 중국화 시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레아식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본마음 이야기를 하잖아. 아레아식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왔으면은 막 심리학은 엄청 발달했을 거예요. 동양심리학은 엄청 발달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유흥의 원형과 그 원형이라는 것이 실은 셀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겠어요? 내가 불교를 내 종교로 삼아야 되겠다. 불교에 심취할 때 생각이, 나도 불교를 남한테 좀 더 잘 가르치고 싶다. 근데 그때는 가르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처음 불교를 그렇게 시작했을 때 내 이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다 그랬잖아. 그 전날은 그렇게 그냥 이해가 잘 되던 게 막상 이대 학생들 얼굴 보니까 그냥 그 전날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버버 하니까 애들이 그냥 마냥 실망한 눈초리로 막 보는 거야. 내가 그냥 너무 그냥 괜히 이대에 왔다. 불교 설명하다가 왜 불교를 망쳐. 그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바닥질 나가지고. 근데 나는 잘하려고 하고 막 했지. 그래서 해필 잡은 책이 해필 잡은 책이 왜 그 원효에 대한 시각 불각 본각 이야기냐고, 대승기신론 그 이야기냐고. 그 책이 책장에만 안 꽂혔어도, 그 책이 내가 책장에 왜 꽂아놨죠? 책장이 비어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아직까지 내가 읽을 상태가 아닌데 그 책을 봤는데 그날 비 오는 밤에 그 너무 이해가 잘 된 거야. 야, 내일 이거 이야기하면 내가 데이트를 치겠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이야기 잘하고 종교적으로 완성된 상태의 사상가나 실천가가 되겠다라는 뭐죠? 원형, 셀프 자기가 있다. 나는 아직 그걸 따라잡아 못 잡지. 근데 사람은 그쪽으로 막 나아가잖아.
즉 꿈을 향해서 나아가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실은 융을 이해하려면은 만다라 그리는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융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이야기는 실은 아주 뭐 이 유식적 이야기에 비하면은 수준 낮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건 어쨌든 셀프라면은 개별적 문제에서 끝나지만은 지금 여러분 내 존재는 이 개별적 존재요. 개별과 보편 사이에서 아주 외로운 줄을 타고 있는 존재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내 몸에 피 나는 거 보면 피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피 많이 났네 하면서 피 많이 나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피 나는 건 아까워 죽겠는데 내 속에 있다고. 공기 더러워지는 거는 아무도 그냥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잖아. 공기라는 것이 없으면 난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아니라니까. 그 환경이 맞는 말이 생태가 맞는 거예요. 생태가 맞는 거예요. 생태 입장에서 보면 공기도 생태고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다 생태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생태지. 생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오랜 동안 생존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꼴랑 이 한계를 넘어선다고 한 것이 사유라는 것을 발전시킨데 이 사유조차도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유를 지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지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시간 많이 갔구나. 오늘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로서 개별적인 문제나 내지는 오늘 이제 뭐 별업 동분 하면서 쭉 봤는데 단순히 마음을 병든 눈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병든 눈 아니고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마음도 있지 않냐. 여러분 병들었다고 아는 마음이에요. 병에서 나은 마음이에요. 병에서 나은 마음. 병에서 나은 마음은 병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병에서 나은 마음은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달라진 거죠. 자, 마음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기 이전에 여기서는 병든 마음이라지만은 병든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병든 마음을 기억해요. 병든 마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병든 것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해서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달라짐이 있을 거예요.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고 이숙이고 장식이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계속 유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본마음 있다고 전제하시면은 교회 다니셔. 본마음 있는 것보다 신이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신이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려면은 그냥 신을 믿으세요. 저쪽에서도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그럽니다. 창조했으니까 창조 그대로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창조의 불완전이 어디 있냐고. 그럼 창조의 불완전이 있는 것은 뭐예요? 신에 대한 충성의 시험이지. 창조 그대로는 완전하지. 그 완전한 것이 뭐냐면은 그 완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불완전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불완전이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도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야 이게.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 불교 하지 마세요. 불교는요 내가 개선되는 거예요. 내가 개선된다는 것은
나의 종속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를 다루고 나를 좀 더 가치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증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혜를. 그 지혜는 내가 색수상행식이 공성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공성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깨닫고 지혜를 증득하는 불교로 자꾸만 자기 병을 확대시켜야 좋은 불교 공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